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술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 시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지수가 반짝 상승했던 우리 국내 시장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역시나 조금은 부진한 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한 마감 상황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좀 출발을 했고요. 장중 내내 상승폭을 조금 이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전일 대비 오늘도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시장에는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7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네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늘 기관은 4,500억 원 넘는 순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좀 물량을 빼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000억 원 넘는 물량을 빼내는 시장이었네요. 시총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0.7%대 내리면서 종가 56,300원으로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 또 한 번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7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네요. 반면에 2차 전지 대형주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미국의 로봇 기업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강세 나타냈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기업이죠. 포스코홀딩스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반면에 어제 상승했던 자동차 종목들은 오늘 조금 조정이 있었네요. 현대차가 0.6%대, 기아도 1%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보합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하락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0.5% 내리면서 68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세를 보였고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세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네요. 시총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파란불 켠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FDA로부터 긍정적인 소식을 받으면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상승했던 이 HLB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는 10% 가까운 하락폭을 키우면서 7만 원 선으로 종가를 나타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7%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가캔바이오도 6%대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했네요. 그러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반면에 좀 견조하게 나타냈네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빨간불로 마감을 해줬고요. 좀 상승폭이 큰 종목들 보시면 미용,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휴젤이나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좀 강세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처럼 이번 주도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탑픽 전쟁 바로 확인해 보시죠. 화요일의 탑픽 전쟁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두 분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불세위원 허반석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굉장히 말썽입니다. 답답한 마음인데 이 종목 대응을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1시간 잘 채워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왔는지 시간의 상승 상위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 먼저 보시면요. 함컴 라이프 케어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세방 우선주, 메타랩스, 그리고 한솔 PNS, 고려산업도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시간의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 시우박스 오늘도 올라왔네요. 덕코디, 원택 보이고요. 얼라인드, 한일단조 강하게 시간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 한 종목씩 특징주 뽑아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세위원님과 함께 한컴 라이프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뭐 소방이나 방산 사업까지도 발을 뻗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간에 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방산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거래량도 없다시피 했고 탄력도 없었고요. 그냥 정말 거의 죽은 주식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참 안타까운 이슈가 사실 하나 있었어요. 이 한컴라이프케어가 방산 사업도 하고 소방 사업도 하는데 방독면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주로도 아주 간혹 움직이기도 했고 뭔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이슈성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그 현대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뭐 안타깝게 그 질식사로 3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슈가 그 4시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슈로 인해서 그 시간으로 단발성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사실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예. 거의 그 거래량이 없다시피 한 주식이다 보니까 근데 혹시나 만약에 이전에 물려 계셨다, 뭐 보유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의 거래량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날도 추가 상승, 갭 상승하겠죠. 그때 무조건 정리하시는 걸로. 이거는 단발적인 이슈지 뭔가 이 회사의 모멘텀이나 그 큰 이슈를 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에서 올라온 이유가 조금은 안타까운 이유 때문이었네요. 수급 자체가 좀 많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내일 시장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했을 때 조금은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의원과 함께 원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고요. 오늘 장중에도 이제 이런 섹터가 좀 선방을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에서는 특히나 원택 이 종목이 강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뉴스를 보시면 레이저 치료기기,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기기의 FDA 승인 소식이 장 마감 후 4시가 못 돼서 좀 나왔습니다. 아침에도 FDA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들이 곳곳에 채널을 통해서 공유가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장 초반의 움직임들이 잠깐 있다가 오늘 시장의 특징점들 중에 하나는 여긴가 보다 하고서 막 올라가다가 다시 횡보하거나 아니면 매물출회가 거래량 없이 서서히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자 시장에서는 대부분 힘이 없었고 또 양시장 모두 다 거래 대금이 좀 적은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원택도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FDA 승인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상한가 마감에 4,94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내일 시장에서 조금 갭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최근 주도하는 수급보다는 그냥 한 흐름들의 모습들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11월은 포트폴리오 재편하기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 2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현금화할 종목들은 현금화하고 보다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종목들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텐데 원택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종목 교체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도 조금은 차트를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이제 원택 차트적으로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원택 말고 다른 동통된 섹터여도 다른 종목으로 좀 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는 한컴 라이프케어 그리고 원택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진짜 종목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탑픽 전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종목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결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아주 잔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바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탑픽 전쟁 결과입니다. 지난주 승자는 불세 위원입니다. 자, 현실적인 손절가를 제시한 허반석 위원 종목 모두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불세 위원 한 주간 20% 육박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1라운드는 SG로 11% 넘는 큰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는 불세 위원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예. 거의 감사합니다. 완벽한 승리였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답답한 시장 속에서 이렇게 손절가 이탈 없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불세 위원님과의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시간 준비하셨어요? 네,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방송상의 수익률이 뭐 찍히고 뭐 손절가 이탈하고 이런 것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냥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추천드리는 종목에 공감을 해서 실제로 매수를 해서 실제 결과까지, 실제 익절까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예, 수익률은 말 그대로 숫자일 뿐이고 실제 투자를 하셔서 그 급등락, 상승 하락을 잘 견디셔서 수익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실전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 시장 분명히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2주 동안 시장이 계속 폭락을 했고요. 사실 그전에도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그래서 투자자들 대부분 힘든 시장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살아남아야 하고 여러분들께서 뭐 최근 시장 다들 아시잖아요. 뭐 트럼프 관련주나 일론 머스크 관련 주들만 사실상 움직이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쪽 종목들 조금이라도 매매하셨다면 그 손실 부분이 크더라도 약간의 수익을 챙긴다면 멘탈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시장이 지나면 분명히 또 랠리 시장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때를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금은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하고 트럼프 관련주, 일론 머스크 관련주 대부분 많이 올라서 어떤 종목 하셔야 될지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찐수혜주들로 잘 준비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주들 오늘 또 무료 방송 통해서 모조리 알려준다라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허반석 위원의 지난주 종목 왜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탑픽 전쟁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전쟁 시작합니다. 자,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가벼운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라운드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불세 위원, 지난달 종목 중에 HVM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은 이 한 종목으로 거의 모든 걸 끝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난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 좀 다시 한번 세워주시죠. 네, 저 추천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8일입니다. 그 대선 전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제 미 대선 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더니 이제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일론 머스크가 우주항공 수혜주다 해가지고 겹수혜를 얻어가지고 지금 오버슈팅이 나온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익절 구간이 맞습니다. 항상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점 대비해서 이미 뭐 3배, 4배 이상 오른 종목을 위해서 사신다는 거는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가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단지 이제 빨리 수익 내고 계속 갈 것 같다라는 그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매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매매를 하셔가지고는 주식으로는 좀 성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절하셔야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다행히 또 반등 어느 정도 나와서 고점에 타신 분들도 충분히 탈출하실 기회가 나올 겁니다. 전량 익절하시고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 말고 앞으로 이렇게 크게 오를 만한 종목들을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쪽으로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불세 위원님 HVM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셨고요. 도파민 매매라고 했는데 저를 저격하는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도파민 매매가 아니라 확실히 좀 이슈를 알고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공략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HVM 같은 종목이 지난달 대선 전에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좀 미리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 종목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네, 그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관련주나 그 일론 머스크 관련주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뭐 크게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 이 종목 사자니 이제 좀 빠질 것 같은 무서움도 있고. 자, 무섭다는 거는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를 안고 있고 모멘텀도 좋고 그리고 차트 저점에 있다면 무서워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로봇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자, 그 로봇 관련주는 사실 그 전에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었죠. 이제 삼성에서 로봇 출시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뭐 이제 로봇 산업이 이제 시작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그 당시에는 주가가 뜨거웠지만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로봇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반에 반토막 이상씩 다 났습니다.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고 며칠 전에도 들어온 종목들도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예, 테슬라 때문이에요. 이제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이제 우주항공 그리고 그 전기차 이제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로봇입니다. 오늘 그 미국의 유명한 셀럽 킴 카사디안이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의사소통하는 장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따 무방에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굉장히 좀 신박하더라고요. 실제 인간하고 가깝게 정말 의사소통을 하고 그 로봇이 예, 운전까지 합니다. 테슬라를.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이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쪽으로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부터 실제로 그 테슬라 공장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 로봇주들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 모멘텀도 살았고 이제 실적도 거기서 뚜렷해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예,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유진 로봇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또 자율주행주도 최근에 뜨겁죠. 이 역시나 그 테슬라 때문이에요. 테슬라에서 그 완전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4단계라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거의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유진 로봇이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고중량 AMR 고카트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예, 건솔루션이라는 그 비상장사긴 합니다. 이 회사하고 자율이동 조작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진 로봇은 로봇 관련주 플러스 자율주행 관련주 두 개의 재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차트상 저점이고 비교적 저점에서 거래량이 실렸다. 사실 이 종목이 오늘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오르다가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장초반 대장주로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제 로보티즈가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대장을 역전당하면서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예, 비교적 지지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뭐 내일이 아닐지라도 어차피 로봇 관련주 꾸준히 봐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욕심을 낼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면은 뭐 15에서 20% 수익률 정도는 어렵지 않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오늘 고점 근처인 7,5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 5,000원 잡고 이 종목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한 종목들,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의 좀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종목도 이제 테슬라의 로봇 공개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주 유진 로봇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과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할 말이 많으시죠? 저를 또 포장해주고 저에게 약간 인공호흡기를 대면서 탈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실적인 손절가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앵커님이 부지런히 그다음 애타게 저를 이렇게 포장해주고 다듬어주고 아껴주고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세 종목이 다 올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제가 목표가를 조금 한 2호가 정도만 아래로 말씀을 드렸다면 저기에 또 좋은 수익률이 찍혔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지만 제가 종목 하나하나 AS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시메스 네, 보겠습니다. 시메스 먼저 볼까요? 네. 신한... 차트를 네네. 일봉으로 열어놨거든요. 여기가 이제 화요일입니다. 12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종가가 형성된 이후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수요일 날 시초가부터 우리에게 편입이 되고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편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요. 우리가 화요일 날 이렇게 요 차트를 보고서 제가 추세의 저점들이 지지가 되고 있고 이런 우상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이렇게 매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의 폭이 꽤나 높았고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로 25,500원을 말씀드렸는데 장중 고가가 23,300원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바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요날 시가가 4.07%, 고가가 21.48%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스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25,500원 목표가와 23,300원에서 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23,300원 찍고서 내려오는데 익절 안 하고 가만히 계실 분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장중고가 기준으로 16.73% 이렇게 수익이 나셨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손절가는 15,500원을 들였는데 그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는 CMS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저점에서 제공량에 대한 기회를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AS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CMS 살펴봤고요. 사실 뭐 손절가를 이탈했다 뿐이지 게임에서는 탈락이 됐지만 상승률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내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RFHIC. 이 종목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지난달에 공략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아마 엄청난 수익을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RFHIC를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되돌림 자리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주가는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하락 트렌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고요.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고 지지선 이후에 저점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우상향의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추세 저점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추세 저점을 그릴 수 있고요. 우리도 이 추세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중기 되돌림 자리 부근에서의 지지 작동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 차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를 해보면서 15,50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조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RFHIC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러면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증폭기,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통신 장비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되는 레이더, 방산용 무기에도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위성에도 이 전력 증폭기가 들어가는데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극저온 상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극저온에서도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초소형 위성이나 중형 위성 개발 사업에 국책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사로 이미 명실상부한 기업이다. 그럼 우리가 우주 항공 위성 모멘텀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목표가 15,500원까지 여러분들 홀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 여전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목표가 올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허반석 위원의 이번 주 1라운드 종목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앞서서 불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주목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G2파워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IT 솔루션 기업인데요.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ESS 제조 기업입니다. G2파워를 원전 관련 기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왜 원전 관련 기업이냐? 23년 7월 원자력 전기 부문 품질 보증서인 KEPIC-EN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자력 개통 배전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고요. 그럼 원자력 관련 쪽에서 수배 전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올해 2월 원전 설비 수주에 필수적인 한수원 Q클래스 인증 심사를 신청했고 올해 7월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여러 가지 발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원자력 개통의 배전반 사업에 있어서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타날 때 G2파워의 시세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죠. 추세 저점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 저점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행한선 그어서 위로 올려본다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먹을 룸이 남아있다. 그러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의 1라운드 종목도 공개됐습니다. G2파워 원전 관련 기업으로 이번 주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1라운드 종목 모두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불세 위원은 유진 로봇 관련주이자 또 일론 머스크 수혜주죠. 로봇 관련주로 공략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허반석 위원은 G2파워 원전 기업입니다. G2파워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라운드 중소형주의 대결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2라운드 묵직한 대형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분이 그중에서 자신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소개하기 전에 두 분의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불세위원회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자, 이 종목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높은 기업인데 저희가 지난달에 미리 공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비교적 고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타이트하게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당시에 목표가 40만 원 돌파, 살짝 돌파한 다음에 최근에 윗골이 달리고 좀 횡보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뭐 45만 원, 50만 원 갈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투자해서 내가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얼마나 살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봤을 때는 이미 저점에서 아무리 그 매출이나 기대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광기의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 해당 수급들은 또 분명히 지금 방산주로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오른 건데 다른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뭐 최근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초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를 보셨을 때 이제 고점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내가 사면 안 되겠다. 사더라도 짧게 타이트하게 봐야겠다. 그 관점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조건 전량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뭐 수익 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도전하느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비교적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량 정리하시고요. 좋은 대형주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의외로 정리하라고 또 매도 신호를 주셨어요. 자, 오늘의 대형주는 무엇일지 궁금한데 그 전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지난달 공략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요 요즘에 더 좋아요. 네. 오늘은 급등했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린 종목이 물론 여기서 이 프로그램 특성상 수익률이 일주일 단위로 집계가 되고 그 뒤에는 수익률이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AS는 해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빨리 급등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이제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계좌가 더 빨리 쪼그라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제가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 이에요. 어쩌면 올해 가장 뜨거운 섹터다, 섹터이자 종목이다라고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당시 대형거래 이슈 때 6만 4천 원까지 찍고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조정은 받았는데요. 다른 지금 최근 폭락장에 조정받은 다른 모든 종목들과 비교해 볼 때 저점이 비교적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낮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조정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튼튼한 종목들은 타이밍의 차이만 있을 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기도 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당선 수혜도 물론 됩니다. 트럼프 그 선거 캠프의 암호가 드릴 베이비 드릴, 시추 또 시추라고 합니다. 그만큼 석탄 에너지를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석유나 가스 관련주들의 부활이 이제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실적이에요. 이번에 가스비 인상을 했고 다가오는 가을 겨울 엄청 그 가스가 많이 쓰일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미수금이 줄어들면서 거의 몇 년 만에 최초로 또 배당이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주가는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이나 지금 기대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 배당 수혜주로 보셔도 좋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대왕거래입니다. 자, 시추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에 시추를 한다고 하는데 첫 시추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최소 5곳 이상을 시추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시추를 하면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굉장히 좋은 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그 굴지의 대기업 그 석유 회사들도 투자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했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강력하게 홀딩하시고 정고점 64,500원 위, 7만 원 위까지도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지난달 공략했던 종목들 한 주뿐만 아니라 한 주도 수익률이 좋았지만 한 달 이렇게 지난 종목들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렇게 종목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라운드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하나오션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예, 수익률 조금 찍은 다음에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급등한 종목을 당연히 사면 안 되지만 사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조선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분야 중에 조선주를 언급을 했을까? 지금 미국이 가장 부족한 그 분야가 조선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 그 조선업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이 40%가 넘고 그다음이 우리나라 20%대고 이제 그다음에 일본 10%대. 이런 식으로 이 조선업은 사실상 미국이 이 패권을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완전히 넘겨준 상태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예, 트럼프가 가장 견제해야 될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를 이번에 트럼프 쪽에서 언급을 한 거고 예, 갈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다른 종목 모르겠고 섹터도 너무 많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보지 마시고 조선주만 보셔도 돼요. 예, 그만큼 예,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가장 뜨거울 종목이기도 하고 심지어 업황도 좋습니다. 이 업황도 내년부터 이제 수주가 이어지고 호조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의 함정이 보수 수리 정비 사업을 수주한 지 3달 만에 또 추가 수주까지 성공을 함으로써 실제 그 미국 수주의 그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는 가장 많은 수주고를 기록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성장성, 모멘텀 모든 거를 갖춘 지금 종목이자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들어와야 즉 돈이 들어와야지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탄력을 받거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 뭐 16년부터 24년까지 거래량을 보셨을 때 지금 이만큼 거래량이 나온 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세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단기간 수익률을 목표로 들어가셔도 좋지만 중장기로 보시면 꾸준히 여러분들의 계좌를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지켜줄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목표가 45,000원 잡고요. 그 손절가 28,000원 설정해드리고 일주일 동안 주가 흐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위원회 2라운드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 2라운드는 조선 섹터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허만석 위원의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검부터 해볼까요, 위원님? JNTC부터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쪽 종목이었는데 조정을 겪을 만큼 겪은 건지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상승분을 뿜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섹터가 명확하다. CXL과 유리기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JNT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지 및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121선, 201선, 61선의 지지 흐름들이 따박따박 나타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모습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매수 접근을 했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이렇게 되돌림 자리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나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올려본다면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NTC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24,000원, 25,000원 그 위까지 여러분들 홀딩이 가능한 기업 중 하나 JNTC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NTC 봤고요.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서진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이제 메탈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가 전략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서진 시스템 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전문 기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JNTC나 서진 시스템 모두 펀더멘털 실적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따박따박 나타나는 모습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61선, 201선, 61선, 201선 함께 지지가 나오면서 추세 저점에 대한 지지 흐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려보고서 최종적인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패턴이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담아놓는 전략, 그렇게 해서 다시 목표가까지 들고 가는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3,000원,
도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지난주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봤고요. 오늘의 2라운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묵직한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과대 낙폭 종목 중에서 엔터 기업인 JYP 엔터 가지고 왔습니다. JYP 엔터요? 그렇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떨어졌는데요. 70% 이상 떨어지고 나서 최근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스트레이키즈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수익성에 있어서 실적이 조금 더 잘 나타날 수 있더라. 그리고 2025년 공연이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고 신익그룹의 수익화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기존 그룹도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신인 그룹들도 수익에 이제 접근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서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증권사의 컨센이 370억에서 450억 내외의 컨센이 하단과 상단을 조금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를 모두 다 상회하는 48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방어되는 기업에서는 주가 하단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과대낙폭 그리고 하이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멤버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체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자체에서도 조금 더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 업종 전체적인 반등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보다 내년도 공연 관련 쪽에서의 수익성 극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곳에서 시총 상위주들 모아가기 좋은데 과대낙폭인 엔터 종목도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JYP 엔터는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입니다. 와, 스트레이키즈의 활동에 따라서 이제 또 수익성이 크게 또 반등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JYP 엔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의 종목 엔터주였고요. 오늘 불세 위원의 종목은 다시 한번 공략합니다. 하나오션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와 조선의 대결입니다. 한 주간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예상해 보면서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라운드 전쟁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죠. 또 특히나 상승률이 가장 큰 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규모 전혀 상관없고요. 두 분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한 주간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세위원회 지난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G2파워 한번 보고 갈까요, 위원님? 네. 앞서 G2파워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허반석 네. 위원님께서. 그러네요. 이 원전주가 네. 그렇죠. 10월 말에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 또 소개해 주신 거면 앞으로도 좀 좋다라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옆에서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윗꼬리가 요새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정말 상한가 찍고 다음날 갭상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극히 드물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척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또 다음날도 윗꼬리를 달고 그 다음날에 몇 개 음봉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정고점 뚫고 또 윗꼬리 달고 약간 이런 식의 패턴으로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G2파워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원자력, 소형 원전 관련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이 회사의 이슈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G2파워라고 G2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미 법인 설립하면서 미국 사모펀드 회사한테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어요. 이미 300억 정도 받았고 추가로 2천억까지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2아메리카라고 하는 액침 냉각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그 회사가 좋게 봐서 미국에서 2천억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 미국 시장 규모가 2천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액침 냉각이 다 들어가거든요.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과열, 그 열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그런 데서 열을 냉각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이 액침 냉각 시제품인데 이거를 요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좋게 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2천억이 넘게 투자를 했다. 그래서 미국의 G2아메리카라고 법인 설립을 했다. 그 시가총액이 지금 이 회사가 2천억이 조금 넘는데 거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잡으시고 저는 이제 2배 정도 가도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그 상승률은 그 역사적 신고가가 2150원인데요. 멀리 보시면은 저는 그 위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력하게 홀딩하시고 만약에 없는 분들은 뭐 새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범석 위원의 이번 주 종목이었는데요. 불셉 위원이 10월 말에 공략했던 G2파워 역시나 같은 의견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맞춰서 주셨네요. 자, 오늘 그러면 G2파워는 아닐 것 같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일까요? 3라운드? 예, 그 앞에서 제가 트럼프 관련주나 그 일론 머스크 관련주를 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빠져나와서 그 개별 이슈 종목들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휴마시스 하면 다들 아시는 게 그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코로나 당시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뒀고 지금은 그 당시의 대주주와 지금의 대주주는 다릅니다. 이제 대주주가 회사를 팔아서 바뀌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중간에 뭐 액면 분할도 하고 그랬는데요. 최고점이 2022년 그 코로나 거의 절정일 때 9,5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1,000원대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모멘텀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이 회사가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 회사가 가진 자산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좀 낙폭 과대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1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인트로 하나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이 회사가 진단키트 회사가 아니라 리튬 그 탐사 회사로 탈바꿈을 했다는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대주주가 연초에 300억 원의 지분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 지분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갑자기 사업 추가 내용에 그 리튬 탐사 내용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사는 리튬 탐사도 할 거야라고 주주총회 때 그 정관을 바꿔버려서 그 조금 수상한 냄새가 났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의 리튬 페그마타이트 광상에 스케치 작업을 착수를 했다라는 이슈가 어제 나옴으로써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 앞전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신호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매집하고 리튬 탐사 회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리튬 광산 발견했다, 규모가 크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언론에 좀 펌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광산개발부의 사무차관이 그 짐바브웨의 사무차관이 방문을 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금양이 딱 생각이 납니다. 금양도 원래 전혀 리튬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리튬 관련 회사로 탈바꿈을 하면서 주가가 3,000원대에서 10만 원 넘게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 그쪽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월봉상에 역시나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실려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로 보진 마시고요. 물론 단기에도 이렇게 변동성, 그 20, 30%의 변동성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정말 묵직한 한방 노려보시고 좀 꾸준히 들고 가셔서 내년이나 내년 초 중순까지 보셔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한번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액 투자하셔서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당연히 프로그램 특성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3,000원을 설정을 해드릴 건데 더 보셔도 됩니다. 뭐 빨리 익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익절하시되 더 지켜보셔도 좋고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 설정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비원의 대망의 3라운드 종목 휴마시스입니다. 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저도 한 주간 이 휴마시스의 주가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의 종목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ESS 관련한 종목으로 한중 NCS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쉽게 좀 손절가를 이탈하고 말았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시장의 영향에다가 더해서 반대 매매 출회가 조금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한중 NCS의 차트 흐름입니다. 그런데 흐름들을 본다면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35,000원 라인이 지금까지 그래도 지켜주어 왔던 하방 구간이었거든요. 이 하방 구간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터지고 다른 쪽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담보 비율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종목을 또 매도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담보 비율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의 악순환이 있었던 최근 흐름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ESS를 가지고서 제가 서진 시스템도 말씀을 드렸고 한중 NCS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소식 이후에 모두 다 내리막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서진 시스템은 추세 하단 저점이 지지되고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 한중 NCS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매출 비중도 ESS향 매출 비중이 동사 전체 매출의 58%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삼성 SDI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지금 자리에서 과대낙폭 저가 매수로 매수 진입을 하신다면 1차 목표가를 35,000원으로 잡고서 새로이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중 NCS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35,000원 목표가 잡고서 홀딩 가능하다라는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방송 또 특별 출연을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때 소개해주셨던 레몽레인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14일에 소개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쭉 상승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레몽레인은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모멘텀 하나와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벤트까지도 묻어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중심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중심 추세선을 그리고 나서 반등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린다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고요. 여기서 되돌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윗꼬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의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이 지점을 새로이 공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예전에 LS전선 아시아, LS 에코에너지 시절부터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려본다면 또 새로이 목표가 설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목표가 이번에도 살짝 못 미치고 내려왔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2만 원 돌파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레몽레인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망의 3라운드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이에요?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요? 그렇습니다. 네. 과대낙폭 종목 중에서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 하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지지를 받고서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중심 추세선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빨간 색깔 동그라미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이곳에서 매수하셔야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매번 드려왔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려본다면 이렇게 새롭게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는 구간까지는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LA 오토 쇼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아이오닉 9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 친환경 캐니스터를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코리아 FT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실적에 대한 우상향 흐름들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저점을 다진 종목 코리아 FT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3라운드 두 종목 모두 나왔습니다. 오늘 불세위원은 휴마시스로 3라운드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허반석 위원은 코리아 FT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두 종목의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과연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전쟁을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시장을 간략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은 어떨지 두 분에게 간략하게 키워드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불세위원님, 개별 이슈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트럼프와 머스크 얘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 좋아져야지 자꾸 뭔가 희망 고문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혹은 내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추풍낙엽처럼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그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수도 없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따 무방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트럼프 관련주나 일론 머스크 관련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뭐 대박을 노려라 이게 아닙니다.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다 좋은 종목들이시겠죠. 근데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이라도 이런 종목들로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그 다가올 랠리장에 대비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키워드도 비슷한데요. 종목 장세 지속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종목 장세라는 것은 도깨비 불이 옮겨 다니듯이 이쪽에서 올라갔다가 저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올라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추세의 지속성, 연속성이 조금 부족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루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재편 또는 수익 실현 또는 현금 비중 확대 대응으로 종목을 같이 옮겨 다니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일 시장까지 전망을 해봤고요. 오늘 방송이 끝난 직후에 지난주 승자인 불세위원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한 수혜주를 모조리 공개한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